안녕하십니까. 사수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사주강좌, 오늘은 12신살 개념 및 정하는 법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12신살 강의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지난번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 12신살의 첫 번째인 겁살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 강의한 내용을 보면 우선 이 신살이라는 것이 총 350여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길성을 나타내는 것은 20-30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 대부분이 흉살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성, 12운성, 12신살 이런 말을 하는데 모두 1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12지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2가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음양오행 생극재화, 일반적으로 자평명리학에 나와 있는 이런 음양오행과 생극재화로 분석하는 방법은 일간을 기준으로 하고요. 이 12신살이라는 것은 12지지가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겁살을 공부하기 전에 제가 이번 시간에 한 번 더 정리를 하는데요. 이 12신살하고 12운성이라는 것하고 한번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12운성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저번 시간부터 12신살에 들어갔는데 이 12라는 숫자는 똑같고요. 끝에 있는 이 글자만 다릅니다. 하나는 운성이고 하나는 신살이에요. 그러면 이 12운성은 절태, 양, 장생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고 12신살이라는 것은 겁살, 제살, 천살, 지살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2가지가 똑같이 12가지가 일정한 순서로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이 점에서 같고요. 그리고 이 겁살하고 절이라는 것, 그리고 제살하고 태라는 것이 각각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내용이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은 것도 몇 개 있는데 대부분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면 12신살이나 12운성이나 일단 이 내용을 보면은요, 어떤 뜻을 나타내는지 보면 비슷합니다. 12신살이라는 것은 운명곡선을 12개로 분류해서 행운의 시기를 고지하는 기륭의 신살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12운성이라는 것은 삶의 과정을 12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생성, 발전, 쇠퇴, 소멸하는 과정에 따라 운명의 기륭하복을 논하는 분석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뜻 보기에는 12신살이나 12운성이나 비슷한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가장 큰 특징은 이 12신살이라는 것은 지지를 보고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지가 적용 기준입니다. 사주가 딱 있을 때 일주를 기준으로 해갖고 적용을 하는 것이고요. 천간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12운성을 공부했습니다만은 이 12운성이라는 것은 천간과 지지의 관계를 보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적용 기준이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한 가지로 딱 통일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간을 기준으로 해갖고 그 다른 12운성을 파악하는 방법도 있고 연주, 월주, 일주, 시주 각각의 기둥을 각각 따로따로 분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거죠. 어떤 한 가지로 딱 통일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적용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지지라는 것은 일지가 적용 기준이에요. 이 점에서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명나라 만민영의 선명통해에서 이 12신살이라는 것이 언급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에는 연지가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연지 기준으로 사용을 하다가 이것이 이제 문제가 많으니까, 왜냐하면 연지라는 것은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한다는 건데 이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럼 운이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지 기준으로 바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일지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연지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그 12성을 이제 본받아서 그렇게 사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현대에는 모두 일지가 적용 기준이라는 거,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12신살이라는 것은 암시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암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일이 아니라 미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12운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하셨지만 암시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운이나 일련운 등 행운에서 주로 적용이 되고요. 당연하죠. 암시하는 거니까 일련운이라든가 월운이라든가 대운이라든가 이런 걸 딱 보고 앞으로 어떠한 운이 들어올 거야. 뭐 몇 월 달에는 진급할 수 있는 운이 들어와. 그리고 내년에는 아플지 몰라. 뭐 이런 식으로 행운에서 주로 적용이 되고, 12운성은 행운보다는 사주팔자 안에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나타내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60개의 일주를 하나하나 공부를 할 텐데요. 일주의 성격을 파악할 때 이 12운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신살하고 12운성하고 이렇게 이제 각각 대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 순서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차이점이라는 것은 일단은 12신살은 지지만 본다는 거. 그래서 일주가 적용 기준이라는 거. 그리고 12운성은 천간지지를 다 본다는 거. 이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12신살은 앞으로의 일을 암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보더라도 이렇게 만세력을 보면은요, 12운성이 나와 있고 12신살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사주팔자를 볼 때에는 12운성, 그러니까 갑자일주인데, 이것이 갑자일주니까 지지가 인성운에 해당이 되는데 12운성에서 목욕을 깔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일주의 성격을 파악한다든가 뭐 이렇게 사주팔자 안에서 분석을 할 때에는 12운성을 주로 보고, 그리고 일련운이나 대운이나 이런 운이 들어올 때에는 12신살을 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걸 두 가지를 다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60갑자 안에 이렇게 육해살, 장성살 이런 게 다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대운, 1년운에서도 12운성을 보기도 하고, 이 사주팔자 안에서도 12신살을 보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12신살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안태옥 선생이 만든 방법이고, 누가 만들었던 그것이 훌륭한 이론이라면, 배울 만한 이론이라면 우리 모두 따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가는 사람이 좀 있어야겠죠. 그 사람이 이제 고생 해가지고 이런 이론을 만들었으니까 우리 이제 후학들이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만세력을 딱 봤을 때 다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다 이 만세력 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일주에서 자수는 장성살에 해당이 되고 묘목은 육해살에 해당이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12신사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이렇게 그 장성살이나 연살이나 이런 게 나오는지 이걸 이제 직접 찾아보는 것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 12신살의 원리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신살 찾는 방법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삼합의 원리로 12신살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기에서 이제 이 예를 들면서 이렇게 적어갖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예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주팔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을묘년, 을유월, 정축일, 기유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주팔자가 딱 있다면 우리가 12신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찾는 방법이 어떻게 찾느냐? 일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정축일주잖아요. 그러면 이 축토라는 일지를 기준으로 해갖고 12신사를 찾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찾느냐? 여러분들이 12신사를 찾을 때에는 이 만세력에 다 나와 있지만, 컴퓨터 만세력에 다 나와 있지만, 직접 찾을 때에는 이 네 가지만 알면 됩니다. 그 네 가지가 거지장화, 충역재월, 압천망육, 디염방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충, 압, 디라는 말은 그냥 붙임말이고, 안태옥 선생이 붙임말이고, 이 지장화, 역재월, 천망육, 연방겁 이것이 그 12신사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살, 장성살, 화개살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역마살, 제살, 월살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주를 보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주를 딱 봤잖아요. 그러면 사주가 딱 나왔을 때에는요, 무조건 지장화를 대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일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주가 딱 나오면 무조건 지장화를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장화예요. 그대로 이 지장화를 대입해라. 그래서 그 지장화입니다. 그러면 이 사주를 딱 봤을 때 일주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축토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삼합으로 이제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축토가 들어가는 삼합은 뭐가 있죠? 사유축이죠. 사유축 삼합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거지장화가 사유축 삼합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 축토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축토가 어디에 해당이 돼요? 지장화인데 사유축이죠. 삼합이. 그러니까 이 축토는 화개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화개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지가 있으면은요, 무조건 지살, 장성살, 화개살 이 셋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주가 딱 봤을 때 일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일지는 지살 아니면 장성살 아니면 화개살이에요. 그런데 정축일주니까 이 축토라는 것이 삼합에서 사유축에서 맨 끝에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개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일지가 축토라는 거, 이걸 통해서 이제 모든 12지지의 신사를 우리가 12신사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축토가 화개살이니까 사유축에서 사화는 뭐가 되겠어요? 지살이 되겠죠. 유금은 장성살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유금이 두 개 있는데 장성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지가 어떤 삼합에 해당이 되느냐, 사유축에 해당이 되느냐, 해묘미에 해당이 되느냐, 신자진에 해당이 되느냐, 인호술에 해당이 되느냐, 어느 삼합에 해당이 되느냐, 그것만 딱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정축일주다 그러면 축토네, 사유축에 해당하니까 그 지장화, 화개살에 해당이 되는구나, 딱 찾을 수가 있죠. 그러면 사화는 지살이고 유금은 장성살, 이렇게 딱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를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다 끝났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뭐죠? 충역재월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 사유축하고 충이 발생하는 것, 이것은 역마살, 제살, 월살에 해당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딱 보시면은요, 사화하고 충이 되는 게 뭐예요? 사유충이잖아요. 유금하고 충이 되는 것 묘유충이죠. 축토하고 충이 되는 건 충미충이에요. 그러면 이 해묘미 세 개가 각각 역살, 제살, 월살에, 역마살, 제살, 월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묘목이 있죠? 묘목이 뭐에 해당이 돼요? 제살에 해당이 되죠. 충, 역, 제, 월. 그래서 해묘미가 각각 역마살, 제살, 월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또 앞천막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사유축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이라는 것은 이 사유축 앞에 오는 거. 그러니까 사와 앞에 오는 게 뭐죠? 12지지에서 자축인묘, 진사, 진토죠. 유금 앞에 오는 게 뭐예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유금 앞에 오는 게 신금이죠. 그리고 축토 앞에 오는 게 자축인묘니까 자수가 앞에 옵니다. 그러면 진토, 신금, 자수, 이게 이제 사유축의 앞에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각각 천살, 망신살, 육해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디연방겁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뒤에 오는 거, 뒤에 오는 게 연살, 반한살, 겁살에 해당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사유축의 뒤에 오는 게 어떤 거예요? 자축인묘, 진사, 오화죠. 사화 다음에 오화가 들어와요. 그리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 유금 다음에 술토가 들어옵니다. 축토 다음에 임목이 들어오죠. 그래서 오화, 술토, 임목이 연살, 반한살, 겁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네 가지만 외우면 그지장하, 충력제월, 앞천막육, 디연방겁, 이 네 가지만 알면 일지를 딱 봤을 때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지를 딱 보고 정축일주네? 그러면 축토니까 사유축에서 세 번째 오니까 축토가 그지장하, 화개살에 해당이 되는구나. 딱 찾았고 여기에서 충이 되는 게 뭐야? 충이 되는 건 역마살, 제살, 월살이야. 앞에 오는 게 뭐지? 앞에 오는 건 천살, 망신살, 육해살. 뒤에 오는 건 연살, 반한살, 겁살.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데에만 의지하지 말고 이것만 보면서 하면 사람이 독해력이 떨어져요. 사주를 딱 봤을 때 이걸 이제 하나하나 찾아내는 그 독해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다는 거, 이 방법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12신사를 배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배운 내용을 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겁살부터 12신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